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좀 절박하긴 하구나. 하는 게 엊그저께 그 공천하는데 예. 그 대통령 석동현 그 사람 컷오프 컷오프 됐어요. 시켰잖아요. 그거 굉장히 친하거든요. 제가 예. 알기로는. 예. 40년지기. 40년지기. 근데 다른 데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잘라버렸잖아요. 컷오프 됐어요. 물론 뭐 그분 딴 데로 가겠죠. 왜 여당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일종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뭐 시스템 공천이다. 이게 공정하게 한 거다. 근데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공천권과 모든 그게 한동훈한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열심히 심고 있어 지금 잘 보면. 잘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픽이 계속 공천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거 느낌 드네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열받겠지. 제 생각이 펄펄 뛸걸요 아마. 그런데 참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제 얘기는 절박한가 보다. 그러면 이번에 해외 순방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현안 중에 특히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 그렇죠. 예의 아마 중에 하나다. 부글부글 할 텐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상황을 갖다가 절박하게 보고 좀 그런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야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민주당이 긴장해야 민주당이? 된다. 그럼요. 아니 저렇게 절박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또 2월 말 되면은 그 다시 국회로 넘어온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 되면은 뭐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감췄다 하더라도 다시 또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불거지지 않을 거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처음 하는 것보다는 좀 효과가 이미 이제 반감되지 여론에 않을까. 많이 반영이 된 상태니까 처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반감돼 있어. 그리고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영남권 공천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남아요. 거기가 핵심이지. 거기가 핵심. 지금 뭐 서울이나 뭐 이쪽은 수도권? 뭐 어차피 조금 그렇다고 하면 영남권 공천을 잘 넘겼을 때 모든 공천이 잘 마무리되고 한동훈 씨 공천이 됐을 것이다. 절박함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엄청 심었죠. 특히 수도권에. 네. 그죠? 윤석열 대통령 공천은 아직 안 드러났죠. 잘 안 보여요.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할 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레임덕인 거죠. 그냥 이제 무시지 무시 이제 완전 무시할 것이다. 한동훈 완전히 위원장이.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갑자기 들 엎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엎으면 산통 다 깨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겠지. 그 상징적인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수정 그 수원정 예비 후보가 이제 수원정 본선 후보가 되셨죠. 단수 공천 받았으니까. 그분이 설 연휴 끝나자마자 MBC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게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기가 치솟는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수정 후보가. 아유, 그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아니 근데 이거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어도 진짜 없다. 그리고 보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다. TK에서도 인기가 없고 일반 수도권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싫어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뭐 30몇 % 있어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답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영남 쪽의 분들도 윤 대통령 칭찬하는 건 전 거의 못 봤어요. 실제로는 한 15%. 15%예요.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라디오에서 그것도 윤 대통령 인기 너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는 한동훈 세력인 그러니까 거죠. 이제 무게가 완전 그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거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도 아마 한동훈한테 줄 섰을 것 같다. 지금 지난번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때 한동훈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차별화가 된 듯한 그런 이미지를 그때 얻었는데 뭐 며칠 안 가서 90도로 고개 숙이고 이제는 뭐 김경률까지도 뭐 자기가 뭐 책임을 다 떠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의 뭐
완전히 그냥 그 백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구조에서 갑자기? 이 구조에서 이렇게 한동훈이 그냥 용산에게 굴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윤석열은 인기가 없지만 한동훈 인기가 치솟는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치솟는다는 좀 너무 과한 거고. 그건 이제 이수정 얘기지. 하늘을 그거는 찔렀다. 그 사람 얘기고 왜냐면 네, 그 하늘을 사람은 찔렀다. 그쪽 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줄을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고 네. 하늘을 찌르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큼 비호감이 세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윤석열보다는 좀 똑똑한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윤 하죠. 대통령이 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일 처리하는 거나 뭘 보면 이렇게 조금 약간 부족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보수층에서. 네. 그래서 이게 성이 안 찬다. 아. 저 사람 공부 제대로 한 거 맞냐 뭐 이런 네. 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한동훈은 좀 똑똑해 보인다. 말하는 게 이제 또박또박하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만 네. 그렇게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 사람이 대선 주자 정도로 보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대다수는 제가 보니까 글쎄 뭐 대선 주자 많이 멀었잖아. 응?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대선 주자 무슨 대선 주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윤 대통령에 대한 레슨이 있어요. 교훈. 응? 저기 뭐 이렇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 홀라당해가지고 대통령 세우면 그렇지, 그렇지. 큰일 난다 이거. 지금 네. 그게 사람들 사이에 다 퍼져 있어요. 네. 여야를 불문하고. 그렇잖아요. 그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무슨 뭐 저기 뭐 국회의원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무슨 없는데.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되는 그런 나라였나 이렇게 그 쉽고 간단한 나라였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요즘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한동훈이가 뭐 말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네. 자세히 들어보면은 좀 엉뚱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네. 그 어떨 땐 또 이제 뭐 질문이 좀 자기에게 아픈 질문이면은 네. 부들부들 떱니다. 화를 그게 보여요. 아, 그게 부들부들 보여요? 떨어요? 저는 그거 떨어. 못 봤는데. 기자들한테도 뭐 아, 제 아니,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네. 아,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롯데 야구를 사직에서 봤다. 아. 그 부분을 빗대서 서초동에 몇 년 있었느냐. 아, 뭐 이런 그것도 질문을 있었죠. 받으니까 네. 부들부들 떠는 동문서답을 거야. 아. 그러더니 완전히 들어보니까 이게 동훈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훈서답. 아, 동문서답이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셨다. 예. 이게, 아. 이게 사람들이 그 한동훈 위원장을 네. 지도자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맡은 거는 그냥 똘똘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인 거고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그게 나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네. 와 이게 무슨 우리의 미래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럼 물어보면 아 그럼 그 사람 대통령감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네. 아 그거는 봐야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 말하는 그 보면 최근에는 막 계속 운동권을 집중 타격하잖아요. 네. 뭐 룸살롱 가서 쌍욕했다, 뭐 돈봉투 덜었다 이러는데 결국에 말싸움을, 홍익표 말싸움 원내대표로 또 싸우게 그 되고. 포인트 잡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권. 청산론 포인트 잡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금 시대의 정신이 네. 뭐냐 했을 때 이 국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외형상 됐지만 여러모로 선진국 아직 덜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를 보더라도 3만 불 시대에 우리는 1만 불 일자리를 가지고 그 젊은이들 보고 와서 일하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격차가 있고 모든 분야가 지금 그렇거든요. 심지어 무슨 어떤 그 저기 배수구 시설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전반적으로 다 해서 우리 소득 수준에 맞추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과제인데 네. 여기에 이제 크게 보면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이쪽 국민의힘 쪽 얘기죠. 그리고 특히 검찰 쪽 얘기인 그렇죠. 거고. 검찰 이제 얘기죠. 상명하복의 그 아주 키게 묵은 과거식 권위주의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 쪽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운동권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집단주의적인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젊은 세대, 그러니까 특히 MZ 세대들이 보면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거든요. 왜 저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고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권 때였으면 그 말이 좀 먹혔을 텐데 지금은 죽은 권력이잖아요. 어떻든 과거 권력이니까 현재는 여기가 더 크긴 해요. 그래서 한 5대 그냥 이건 제 주관적 생각인데 한 5대 4쯤 되는 것 같아요. 5대 4.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 싸움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권 청산을 막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동권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면 운동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권이 문제가 있다 없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보는 국민들이 딱 보다가 문제가 없진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죠. 맞아.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혁신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 변하고 있다. 지켜봐라. 그런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검찰 정권이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부인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도 성찰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라. 네 문제가 더 심각하고 네 문제가 지금 현안이야. 그런데 너희들 이번 정권이 이렇게 개판 칠 때 뭐 했어 너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